자, 안녕하세요. 금융주주 여러분들. 일단 그저께 나온 유상증자 찌라시로 인해서 약간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약간 바닥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 주주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일단 이 금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물론 여기 높은 구간에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들고 계신 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근간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양이 사실 원래는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어느 순간에 2차전지 사업,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면서 이 시설 투자와 더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향후 2024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배터리 회사의 중축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 회사에 소속된, 지금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그 홍보이사분께서 여러 매체에 출연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배터리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며 그 회사의 중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굉장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들에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 또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가가 다른 배터리 회사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캐즘을 겪고 있는 시기이므로 그 내용이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대부분의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대략 50%에서 60% 정도 하락한 상태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도 금양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고점 대비 76% 정도 또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금양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오래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마이너스가 폭이 굉장히 크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8천억 찌라시성 기사고요. 이 기사가 나오기 한 하루 전에 2차전지 대장주 광산으로 1600억 번다더니 300억 적자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목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금양을 저격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내용이 곧 뭐냐면, 너네가 발행한 이 영업이익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 거라고 했으면서 결국 지금은 적자가 아니냐라는 적격성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정확히 이 8천억 유상증자에 대한 찌라시성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공시가 나온 내용이 미확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공시는 8천억 유상증자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답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하긴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찌라시성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금액조차도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이 주관하는 주관사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 거의 공시와 가까운 듯한 그런 찌라시성 기사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대로 공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공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기환 기자라는 분이 사실 그 기업 M&A나 이런 부분의 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라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공시라는 근간 아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면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이사회를 열고 8천억 원 규모의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결의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주관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잘 보세요. 실권주는 주관사들이 떠안는 구조다. 자,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은, 주주한테 공모를 할 텐데 주주들이 전부 공모를 하지 못하고 일반 공모까지 실패를 할 경우에 이 주관사들이 떠안는다는 구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관사들. 그러니까 이 주관했던 투자증권 세 군데가 결국엔 떠안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규모가 사실 8천억인데 우리 류양진 회장도 1,000억을 넘는다는 내용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일단 돈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럼 약 7천억 원이 되는 규모인데,
근데 이 규모가 기존의 주주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규모가 저는 아니라고 보긴 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우리 실권주구인 주관사들이 떠안는다는 얘기는 무언가 금양 자체에 호재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로 작전을 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보시면 이 BNK라는 회사는 굉장히 손실을 보지 않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 단적인 예로 STX 같은 경우에도 STX 유상증자도 주가 부양의 사활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회사 또한 BNK예요. 잠시만요. 자, BNK 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인수한다. 자, 신주는 2024년 1월 5일 상장될 예정이다. 해가지고 XTX 주가를 실제로 유상증자 후에 어떤 움직임이었냐고 보시면은 이날입니다. 자, 유상증자가 이날 발행을 하고요. 1주에서 2주 있다가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약 150%의 상승을 보여주고 주가가 다시 눕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금양 또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금양이 어떤 호재가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들 내부 정보로만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사의 내용이 잘 뜯어보시면 이 BNK라는 투자증권이 실권주 주관들이 떠안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떠안았는데 이들이 손해를 보고 그 돈을 빌려줄까? 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유상증자라는 이런 찌라시성이든 공시든 뜨게 되면은 주가가 확실히 눕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차 쇼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그나마 견조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 주주분들께서는 이 시나리오를 조금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캐즘 형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배터리 셀 3사 회사조차도 실적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밑으로 눕고 있어요. 왜냐면 기대감이 많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다시 반등하는 영역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금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콩고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광산에 투자해가지고 캐파를 가지고 이익을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리튬 가격이 높았을 때 얘기죠. 60만 위안 거의 육박하고 있을 때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지금 6에서 7만 위안까지도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서 이익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이걸 곧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기회 비용이에요. 이거조차도. 근데 우리 금양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SDI나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 대단한 회사들도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눕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약간의 반등의 영역에 들어서긴 했지만 우리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없어져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감정적인 자본 잠식 상태로 접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계속 더 밑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 금양에서도 나름의 어떤 최후의 수단을 발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래서 STX에서도 앞서 보여드렸지만은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 5월 6일에 정확히 유상증자가 발행이 몇 조 규모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날 유상증자가 발행이 되고 나서 주가가 완전히 누워버렸죠.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1, 2주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주가가 또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자, 이때 내용이 뭐였냐면은 LNG 21척인가 아무튼 수주를 함으로써 이 주가가 유상증자 이후에 폭등을 해서 물량이 청산이 되고 다시 주가가 흐르는 흐름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박셀바이오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날 유상증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날 가남 약물에 대해서 완전 관해라는 뉴스로 인해 가지고 호재를 띄워놓고 주가가 이렇게 부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에요, 정확히. 왜냐면 이때 다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개파락에서 개인들 물량들 다 받아먹고 여기서 다 주가 청산하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사실 이 호재가 이 내부인 연구원이라든지 누구든지 이 사실 몰랐을까요? 완전 관해인 사실?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양도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7천억 원이라는 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받고 주가의 호재를 띄워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금양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뭐 평단이 대부분 뭐 13만원에서 12만원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손절도 못하고 계실 거라고 전 잘 알아요. 다만 이제 이쪽에 이제 샀던 사람들, 이 저점에서 진입했던 사람들의 물량을 여기서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0만원 위까지 올려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바닥권이 4만원대라고만 해도 여기서 13만원만 올라가도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은, 지금 앞으로의 금양이라는 회사의 기대치나 이런 거를 전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기회를 노리셔가지고 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매도를 조금 하신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으로 무언가 다른 향후,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잖아요. 좀 높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밑구간에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서 지금의 손실폭이 너무 크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만회를 하고 싶다,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아주 적은 비중이지만 투입을 해서 수익률을 계속 꾸준히 올려서 지금의 손실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심프로 소통이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모두 다 아침마다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당일의 강세 테마와 특징주, 그리고 순환매가 예상되는 종목 군들, 그리고 관련된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매번 정보방에 알려드리니까요. 이 번호로 심프로 소통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엑셀 파일로 그날에 강했던 특징주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내용들, 그리고 그 재료들을 매일매일 적어가지고 쭉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어떤 날에는 이 종목이 움직이는데 저희 대부분 어떤 관련된 종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군이 이제 움직이는구나, 지금 차트의 위치는 어떻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거나 조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심프로 소통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매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이날이 언제냐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재료 노출일이죠. FDA 승인 뉴스가 전일 새벽에 나오고 나서 거래가 실린 음봉이 나오고 하루 쉬었다가 바로 그 매물대를 바로 잡아먹는 대량의 거래량이 또 발생을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돌파 관점으로 진입을 해서 이 하루 이틀을 견디고 37%의 수익률을 먹고, 그리고 지금은 나온 상태입니다. 더 눌렸을 때는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주도주를 항상 생각을 하고,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 지금의 주도할 만한 업종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현대차, 현대웨이 뉴스가 나왔었죠. 그 뉴스 내용에 관련된 밀접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항상 이렇게 추려서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딥페이크 관련된 정부의 방안이 이제 30일에 발표가 된다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딥페이크도 보안이 있고 생체인식이 있고 워터마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움직이는 종목들 또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주식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한싹 같은 경우도 오늘 3일 정도 쉬는 음봉을 나왔다가 장외 시간에 상한가 한번 터치를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엔 2.64%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니까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100% 무료니까 너무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 번호로 심프로 소통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은 바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양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주에서 2주는 기다리셔야 되고, 길게는 한 달까지, 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이게 지금의 찌라식성 공시가 아닌 확정 공시로 지금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조금은 매도를 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그 비중으로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 이렇게 빠른 종목, 이런 빠른 종목을 굳이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지금도 사실 아래에서 올라와서 준비되어 있는 재료가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이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반등 영역권에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태우기도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면은 급등량이 심하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심프로 소통방에 문자 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